가로림만은 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바닷물의 입구가 아주 좁고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만인데 이름도 참 독특하고 이쁩니다. 더할 가자에 이슬 로자에 숲을 임자. 그래서 숲에 이슬을 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해안에 있는 대부분의 만들이 간척 사업을 벌이면서 인공적으로 좀 농토로 변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서산은 이런 자연 그대로의 갯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넓은 농토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갯벌에서 나는 식재료들 그리고 넓은 농토에서 나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서산만의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밥상 오늘은 풍부한 해산물과 풍부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서산의 밥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가로림만에서도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있는 구도항입니다. 지금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는데 썰물 때가 되면 여기 이제 갯벌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낙지를 잡으시는 마을 주민들을 꽤 볼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낙지를 아주 좋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죠. 그런데 이곳 서산 그중에서도 여기 가로림만 쪽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낙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낙지가 제일 맛있을 때는 살이 연하고 부드러운 걸로 따지면 6월, 7월에 잡히는 게 제일 부드럽고 제일 연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가을에 잡히는 것은 흔히들 가을 낙지 한 마리는 인삼 한 뿌리하고 똑같은 영양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양 보충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여기 한번 왔었는데 드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온 건 박속 밀국 낙지탕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속 밀국 낙지탕. 재밌어요. 저는 이 명칭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게 낙지로 국물 요리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연포탕이죠. 전라도 쪽에서 많이 먹는 게 이제 연포탕인데 원래 연포탕은 부드러운 두부로 끓여서 연할 연자에 두부포자를 써가지고 원래 두부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연한 낙지를 가지고 끓여내는 연포탕 맑은 국물이죠. 여기 낙지는 이렇게 뻘에 워낙 먹이가 많으니까 먹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연하고 부드러움도 끓는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보통 쫄아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통통해져요. 제 뒤로 보이는데 여기가 낙지 산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른 봄에 산란을 하면 6월달, 7월달, 8월달에 그 새끼 낙지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그때가 보릿고개라 그래갖고 먹을 게 사실 없을 때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랬을 때 낙지는 많이 나오고 그 시기에 박이 또 열릴 때고 그때는 채소도 지금처럼 하우스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채소도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지 삶아 드시는데 박도 같이 그거를 무 대신 넣으시고 그렇게 해갖고선 드시고 이제 수제비 떠 드시는데 그냥 수제비만 떠먹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낙지랑 다 넣고 같이 끓여지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할 때 보면 박속 낙지라 그러면 박속 많이 넣어드리고 파 넣고 양파 넣고 이런 개념이지 요즘은 샤브 개념들이 많다 보니까 야채들을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섯도 넣어드리고 뭐 청경채라든가 배추라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도 넣어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서산 쪽에서는 이 박속을 긁어가지고 낙지탕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는데 시원해요. 박이 들어갔기 때문에 박속이 들어가서 박속 낙지탕이라기도 하고 칼국수나 수제비를 곁들여 먹다 보니까 밀국 낙지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박속 밀국 낙지탕 이렇게 합쳐서 부르죠. 이 음식이 태생적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음식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 시절에 가장 적합한 재료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름이 제각각 붙는 거죠. 우와, 와, 가을 낙지다. 드시기 딱 좋죠. 네.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근데? 직접 여기서 동력분들 잡아오시는 거예요. 예. 유통 과정을 안 거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서울 시내서처럼 뭐 두세 마리 드리고 6만 원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와야 되겠다. 와.
우와, 이 힘. 우와. 오. 이게 감칠맛 극강인 낙지와 개운하고 시원한 맛을 내주는 박속이 이렇게 딱 만나니까 정말 개운합니다. 이게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몸에 개운하고 뜨거운 기운이 착 퍼지면서 계절적으로는 초여름이 맛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가을에 약간 찬바람이 불 때 먹는 박속 밀국 낙지탕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이 서해에서는 단연 제가 최고의 해장 음식은 박속 밀국 낙지탕이 정말, 이거 보세요. 지금 한참 끓었는데도 되게 이렇게 야들야들하죠. 탱글탱글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보시면 가을 낙지긴 해도 무안 쪽하고 비교하면 다리가 좀 두껍습니다. 이거를 좀 큼직큼직막 그냥 한번 먹어요. 지금 들어간 낙지가 요 동네 이 가로림만의 낙지로서는, 뻘낙지로서는 클 수 있는 만큼 큰 녀석들이에요. 끓이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엄청 부드러워. 끓이는 시간이 살짝 좀 오버가 됐거든요. 그러면 질길 만도 한데 전혀 안 질겨. 국물은 진짜 다 익으면은 네. 요거랑 낙지랑 같이 오. 낙지다리가 길잖아요. 쌀국수처럼 에. 같이 드시면 또 좋아요. 오. 야, 이 같이 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거 지금 요 야들야들한 낙지 다리와 찰진 칼국수 요 두 개가 면을 씹으면서 낙지를 같이 씹으니까 이 감칠맛이 훨씬 더 진해지고, 오, 이 칼국수는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되겠어요. 이야. 서산이 담겼다? 왜냐면 정말 이 넓은 갯벌과 넓은 농토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땅이 이 서산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장점을 이 한 그릇에 딱 담아낸 거라서 칼국수와 뻘낙지 다리의 이 조합은 진짜 올해 발견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서산의 바다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간월도의 어리굴젓입니다. 지금 제 뒤로도 간월도의 어리굴젓 기념탑이 보이고, 그 앞으로는 이 갯벌에서
토구를 채취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관울도 주변의 이 넓은 갯벌에서는 갯벌에서 자라는 토구를 채취해서 아주 옅은 간으로 만든 어리굴젓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한 관울도는 어리굴젓뿐만 아니라 굴에서 착아내가지고 영양굴밥까지 함께 세트로 내가지고 관울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될 그런 향토 음식이 됐는데요. 관울도의 대표 음식 어리굴젓과 영양솥밥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여기 영양굴밥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굴밥을 시키면 어리굴젓도 같이. 당연히 저희가 담은 굴젓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밥 짓는 시간이 한 15분 걸리기 예, 때문에 예. 저희가 굴전도 부쳐드릴 거예요. 예. 그 서산 분들은 어리굴젓에 굴전도 드시니까 네. 그렇게 드시면서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이 어리굴젓이 유명한 이유가 우선 굴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굴로 제일 유명한 지역은 경남 통영이죠. 그 굴도 참굴이고 서산의 간월도에서 나는 굴도 참굴입니다. 참굴인데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굴의 특징이 좀 달라집니다. 통영에서 수화식으로 키우는 굴들 같은 경우에는 굴이 계속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자라는 굴들은 성장 속도가 빠른 대신에 상대적으로 살이 좀 무르죠. 근데 이곳 간월도에서 자라는 굴들은 같은 참굴이긴 한데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썰물 때는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 기간, 노출되는 기간 동안은 성장이 더디고, 그래서 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신에 살이 단단하고 그리고 맛이 상대적으로 깊어요. 날감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굴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 털 부분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친 환경 속에서 플랑크톤을 흡수하기 쉽도록 발달이 됐는데, 이런 날감지가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양념을 잘 먹죠. 얼이라는 뜻은 덜된, 모자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을 풀어서 쓰면 어리가 되는데, 어리젓 이러면 간이 덜된 혹은 간이 모자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젓갈인데, 소금을 적게 잡고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고 고춧가루로 버무려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아주 깊은 맛이 나면서, 이렇게 너무 짜거나 이러면 그 굴 본연의 맛보다는 오히려 짠맛이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올 수 있는데, 어리굴젓은 간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굴 본연의 맛이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젓갈이라고 할 수 있죠. 보세요. 이게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굴 하나인데 다 이렇게 작은 굴이죠. 이걸 먹어보면 굴맛이 이렇게 막 농축돼가지고 딱 씹는 순간에 이렇게 굴의 향이, 바다의 향이 확 올라오고, 소금에 이렇게 절인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살이 무르지 않아요. 이렇게 꼭꼭꼭 씹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고, 소금의 양을 적게 잡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하게 잡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이렇게 크게 짜지 않습니다. 서산 어리굴젓을 드실 줄 아시면 굴전을 드실 때 김을 하나 깔고 예. 전을 좀 넉넉하게 넣고 굴젓을 하나 넣고 이렇게 감싸서 드시면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하면서 좀 쫄깃한 그 식감이 훨씬 좋게 드실 겁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사장님 표현대로 어리굴젓과 굴전과 김이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가지고 입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마지막에는 김의 단맛이 이렇게 탁 남아가지고 굴밥이 본래 옛날부터 가마솥에다가 쌀을 안쳐서 무채를 채 썰어 놓고 굴을 안쳐서 밥을 지은 다음에
양념 간장에 쓱쓱 비벼 먹던 여기 향토 음식이거든요. 쌀을 안 치고 거기에 이제 당근이나 여러 야채들 넣고 싶은 거 넣고 굴을 위에 얹어서 물 잡고 밥을 지으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양가 있게 뭐 호두나 이런 대추나 고명도 넣어서 밥을 지으면 훌륭한 한 끼 밥이 되죠. 굴밥이 지어졌습니다. 우선 굴밥에 청국장을 아우, 청국장. 오. 네. 얘는 오래 둬도 이렇게 물러지지 않아가지고 그 식감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 끝에 나오는 익은 맛, 익은 맛이 오랫동안 남는. 굴에서 나온 짠맛이 밥에 배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간간해요. 간간하고 지금 제가 이제 양념을 조금 해가지고 김을 하나 얹어서 그 지역의 전통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 이런 걸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아주 성공적으로 어필한 관광 음식, 향토 음식 이게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가 저는 이 간월도의 영양굴밥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 어리굴젓은 호불호가 분명히 나뉘기 때문에 어리굴젓 자체를 잘 못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억지로 어리굴젓을 권하기보다는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양굴솥밥 요거를 개발함으로써 간월도의 토굴의 어떤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일종의 마케팅, 관광 상품 개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산의 향토 음식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개국지입니다. 굉장히 낯선 이름이실 텐데요. 개국지는 이 갯벌의 지천으로 널려 있는 칠개나 박하지 같은 작은 개들을 가지고 간장게장을 담고 겨우 내에 이것을 먹고 남은 게장 국물로 김치를 담거나 그 찌개를 끓이거나 이러면서 서산 지방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낯선 이름만큼이나 서산 지역의 향토색이 물씬 묻어나는 개국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기 개국지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 예. 요즘 개국지가 보면 이렇게 이제 꽃게탕처럼 나오는 게 있고 예, 예. 옛날에 이제 여기 전통 방식으로 드시던 방식인데 박하지 같은 예, 거, 예, 옛날 예. 돌개가 여기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다 이제 담는 것도 있고 예. 요즘 이제 꽃게 예. 이걸로 젊은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옛날 식으로는 젊은 분들은 덜 좋아해요. 옛날 식으로 한번 해드릴까요? 가능합니까? 예. 그걸로 그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드시는 걸로. 예. 예. 여기는 이제 거천 마을이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도 이렇게 물 빠졌을 때 나가면 우리 아저씨도 가끔 박하지 잡아 갖고 와서 쪄먹고 그러면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걸 보관할 방법이 없잖아요. 옛날엔 냉동 시설도 별로 없고 이럴 때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담았던 것 같아요. 간장게장 담아 먹고 그 간장이 또 아까우니까 또 맛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거지하고 그 게장 국물하고 이렇게 버무려 놨다가 그걸 끓여 드시고 옛날엔 그랬는데 그래서 개국지라는 것은 원래 명칭으로 보면 개국, 간장으로 담은 게장 플러스 지인데 이때 지는 담을 지, 김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국으로 담은 김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김치를 끓여서 해낸 찌개도 개국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겨울을 보내기 위한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에 고안해낸 그런 음식인데 그래서 개국지에는 원래 게가 없는 게 맞습니다.
왔는데 관광객들은 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먹으러 왔는데 게가 한 마리도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꽃게가 들어가서 이렇게 꽃게탕하고 약간 결합된 형태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된 거죠. 젖국 넣고 그래가지고 버무려서 한 2, 3일 숙성하면은 젖국 들어가고 게에서도 물이 나오고 배추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국물이 깊은 맛이 나죠. 맛있겠다. 저희 지금 꽃게 아니고 박하지죠, 이건? 예, 이건 박하지고 네. 늙은 호박이랑 네. 우거지 같은 거 이제 담아놨다가 끓여 드시는데 국물이 좀 시원하고 맛있다고.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예. 야, 이게 우선 제가 국물부터. 이게 묵은 게의 극강의 감칠맛, 거기다가 우거지나 이런 배추의 시원한 맛, 그리고 늙은 호박의 단맛, 이 세 가지가 국물에 우러나가지고 계국지에서 진짜 맛있는 건 호박이에요. 늙은 호박. 호박이 국물에 이제 단맛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호박이 익으면서 게의 풍미가 충분히 우러난 국물을 흡수해요.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는데 게의 특유의 풍미가 입속 가득히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드셔야 할 게 이 야채들, 우거지나 배추나 채소들 역시 국물을 충분히 흡수했기 때문에 이게 맛있죠. 이게 별미야. 그리고 게가 없어서 심심하다. 그렇다고 여기에 꽃게가 들어가면 너무 고급져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지역에서 늘 일상적으로 먹던 저렴하지만 맛은 절대로 밀리지 않는 박하지. 목포나 여수 쪽에서는 이제 돌게라고 부르는 간장게장 많이 담죠, 이건. 저는 입맛이 촌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꽃게보다 박하지가 어떨 때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관광지 음식화 되다 보니 계국지 본연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꽃게탕하고 이렇게 절충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좀 가는데, 저는 좀 고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우리가 원래 먹던 계국지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조금은 그 향토 음식을 먹으러 왔으면 그 지역 음식에 최대한 가까운 것들을 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서산 쪽으로 왔을 때는 그 지역 특유의 계국지를 좀 한번 어렵더라도 도전해 보시고, 그러면 이 깊은 맛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맛이 좋습니다.